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갑질 의혹의 당사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악화되는 여론을 끝내 버티지 못한 겁니다. 강 후보자 성찰하며 살겠다면서도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속 인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정부도 우리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체감했길 바라면서 최지원 기자 보도로 문을 엽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장관으로 내정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SNS에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이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집 화장실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았습니다.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강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1시간 전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면서 엄정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고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던 대통령실. 끝내 낙마로 정권 초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사에 2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록을 깼습니다. 현역 불패,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불패 공식이 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더하면 국무위원 20명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현역 불패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역 의원 신분을 부각한 듯한 행동을 야당이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다른 현역 의원 출신들과 달리 국회의원 배지를 옷의 단체 청문회에 출석한 겁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다른 청문회에 온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서 강 후보자는 품고 가려 했던 정부 여당. 진보 진영에서조차 임명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첫 현역 낙마란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대통령의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결정엔 이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었죠. 그런 여당도 싸늘해지는 여론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강 후보자가 좀 더 일찍 결단했으면 하는 만시지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감으로 종일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선 취임 후 첫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 강 후보자에 대한 높은 부적합 조사 등을 두고 우려가 터져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부적합 응답률이 60%를 넘긴 여론조사가 결정타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대통령의 부담이 되니 강 후보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에 잘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당대표 선거 중인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금만 빨리 결심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실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건의했던 여당. 동료 감싸기를 앞세우다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강선우 후보자 오늘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만고의 진리죠. 여론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믿고 밀어붙여 보려고 했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에 결국 두 손을 다 든 겁니다. 사실 여론은 그 전부터 좀 부정적일 거라고는 감지를 했을 텐데 왜 바뀌었을까요? 네, 지난 주말 임명 강행을 결정할 때만 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악재가 계속 터졌습니다. 전직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했죠. 결정적인 건 강 후보자를 엄호하겠다며 민주당 원내 수석이 한 이 발언. 보좌진 갑질은 일반 직장 갑질과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여론 문매가 쏟아졌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반발하면서 결국 내부 분열까지 벌어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론이 상당히 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진보 진영까지 돌아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 3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강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고요. 참여연대와 노동계, 여성단체들은 이미 등을 돌렸던 상황이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부적합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막을 순 없겠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자, 최종 결정은 강선우 후보자 직접 했겠지만 누가 이걸 결정했을까요? 네, 여당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당이 결자 해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이 고민할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론 눈높이에 따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강하게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뜻 전했다고 합니다. 낙마하면 강 후보자 타격이 너무 크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내가 총대 매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며 결자 해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 후보자와 소통하며 자진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설득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생각을 가졌던 거고 정무적 판단을 못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 마음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에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 좀 묘합니다. 강 후보자 자진 사퇴설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달라며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분 뒤 실제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후보는 강선우 화이팅이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박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오며 온도차를 보여왔거든요. 박 후보가 민심을 읽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의 마음, 이심이 박찬대에게 실렸다는 걸 보여준 거다. 박 캠프 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어쨌건요.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로 끝이 났습니다. 좀 결산을 해봐야죠. 누구 책임입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그 누구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겠죠. 지도부가 임명 강행을 요구했던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동료 감싸기였습니다. 이번에 낙마하면 추가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악용 우려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당이 돌아선 그 속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더 놔두면 의원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명 강행도 결자 해지도
의원 마인드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뭘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네,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검증의 주요 항목이 평판 조회입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보좌진들에게만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의원 불패를 믿고 부실 검증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갑질은 이진숙 낙마보다 더 큰 건이었는데 대통령실도 여당도 심각한 게 못 느낀 거며 민심과 괴리된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도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겠죠. 방금 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일로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인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